믿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밭을 심으면 거기에서 가을에 많은 밭을 수확하게 되어집니다. 콩을 심습니다. 내가 그 무슨 씨를 심었든지 심은 것만 우리의 인생에서 거둬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들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남에게 대접한 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읽은 말씀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4절을 보면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말하여 언약을 세우니 그 채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재판, 그 재판이 밭 이랑. 여러분 밭 이랑이 뭔지 알지요? 밭 이랑은 밭 이랑입니다. 아셨죠? 예. 밭을 연상하면 되고 밭 이랑이 있고 밭 고랑이 있고 밭 두덕이 있고 이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밭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야기는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청년들은 농사일이라는 걸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도 젊은 청년들이 많네요. 그죠? 좀 얼굴은 늙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늘 청년으로 사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재판이 밭 얘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재판하는데 논 얘기로 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나라에서는 논이 없어요. 논농사를 짓지 않아요. 다 밭농사만 져요. 그 밭농사 중에서도 거의 밀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땅 농사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몇 마직이나 지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그 몇 마직은 논입니까? 밭입니까? 논이에요. 우리나라는 쌀을 주 농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농업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논농사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땅 그러면 그 땅은 다 논이었어요. 논을 얼마나 많이 일본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때 동양 척식 주식화세를 만들어 놓고 중앙청, 우리가 보았던 옛날에 중앙청 있잖아요. 거기가 조선 총독부였습니다. 이 총독부하고 우리나라의 토지를 다 수탈할 때 제일 먼저 수탈한 곳이 논이었습니다. 그 논을 지금 현재 호남평야요. 징계맹계, 징그럽게 길고 먼 게 너무 먼 이 땅, 그게 다 논이에요. 그게 어떻게 펼쳐지냐면 군산에서부터 저 남쪽으로는 정읍, 그리고 옆쪽으로는 익산, 현재의 익산이 옛날에 이리죠. 이리에서 삼내, 전주를 지나서 삼내, 그 위쪽으로는 강경, 세도, 여기까지 쫙 하고 펼쳐져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입니다. 그 땅을 제일 먼저 일제강점기 때 다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 빼앗은 곳이 나주평야, 그리고 저쪽 경상도 쪽에는 김제평야, 그리고 이 경기도 쪽에서는 이쪽에 김포평야, 그리고 충청도 쪽에서는 예당평야, 그리고 그 북한 쪽에서는 황해도의 재령평야, 이런 곳의 토지를 제일 먼저 수탈했어요. 그리고 그 토지의 핵심은 논이었어요. 논에서 얼마나 많은 소출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논값이 매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은 땅 하면 논이 좋아요, 대지가 좋아요? 대지가 좋아요. 대지가 왜 좋지요? 값이 엄청 높으니까. 논이나 밭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만드는 걸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형질 변경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대지에서 뭐가 나와요? 대지에서 팥을 심고 야채를 심고 밀을 심고 보리 심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심어요. 그냥 가져다 놓고 묵혀놓기만 하면 돈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모두 대지에 미쳐 있는데 실은 땅에 미쳐 있는 게 아니라 대지에 미쳐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지에 보이지 않게 매겨져 있는 가치, 돈에 미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가치는 언제나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 사람이 농사를 일궈서 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먹거리 식량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땅의 첫 번째 가치인 거예요. 이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사회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다 무너졌어요. 그 사회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땀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습니까? 많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일자리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가 없대요. 그런데요,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진짜로 우리의 산업 현장에 일거리가 없고 구직을 할 필요가 있는 회사들이 없는 게 아니라 구직자를 구하는 회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거의 다 대학을 나왔어. 내가 대학을 나와서 몸으로 부딪혀서 왜 내가 그런 일을 해?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는 공무원이 되고, 나는 교사가 되고, 나는 최소한 카페 사장님은 될 거야. 다 이런 식으로 높게 그 삶의 기준들, 직업을 형성하는 그 기준들을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 가요. 내가 그러한 뭐 땀 흘리고 힘들고 위험하고 뭐 그런 일을 할 바에야 난 놀겠다. 우리 아들 그래 놀아. 노는 게 나아. 차라리 너 대학까지 나와서 그게 할 일이냐 할 짓이냐 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꾼들이 모자라니까 저 중국의 우리 교포들 다 데려오고, 이제 그것도 못 알아서 저쪽에 우리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는 키르기스탄의 중앙아시아 쪽으로 끌려갔던 우리의 교포 2세 3세 얘네들을 다 데려오고, 이것도 안 되니까 동남아에서 사람들 싹 데려오고, 우리의 산업 현장의 구조 속에서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은 멈춰버립니다. 처음엔 데려올 때 교육연수라고 하는 걸로 데려와가지고 싼 임금으로 걔네들을 막 부려먹고 그들을 착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 다 됐고, 우리나라 이제 이 건설 현장에서 지금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초창기에는 중국인들이 돌아가지고 일을 할 때 안 껴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팀을 이룹니다. 십장을 중심으로 딱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안 껴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60이 다 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목수, 전기, 배관, 설비, 뭐 용접, 아직은 조금 명맥을 50대가 유지하고 있지만 이 상태에서 10년, 20년만 딱 가버리면 우리나라는 모든 기술을 외국인들이 와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먹을 게 없어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헬조선, 지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지옥인가 싶어요.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누리고 영화도 보고 젊은이들도 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목사님, 그거보다도 너무 사는 게 빡빡하고 살벌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한반도 역사가 5천년입니다. 5천년 동안 이어온 그 세월 속에서 전쟁이 970여 번 있었어요. 평균 3년에 5년에 한 번씩 전쟁 치렀어요. 젊은 사람들 걸핏하면 전쟁터에 끌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봅시다. 구석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할 일이 뭐예요? 막 사냥하러 다니고 배고파가지고 막 수렵하러 다니고 막 도끼 갈아야 되고 막 돌 갈아야 되고 막 이런 일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이제 문자가 우리나라에 돌아가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런 고조선 말엽부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시대에는 여러분 평균 3년에 한 번씩 이 나라에서 서로 싸웠어요. 백제가 싸우고 신라가 싸우고 3년에 한 번씩. 젊은 사람들 온전히요 살아서 나이 먹어서 늙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우리 젊은이들 태어나봤어요. 그게 생지옥 아닌가요? 고려시대에 우리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5이었어요. 35이었으면 저 2번 가까이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벌써 다 갔어요. 여기 35이면 여기 있을 사람 여기 딱 2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 오늘도 한 15명 정도 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양반 쌍놈이요. 여기 다들 양반처럼 다들 옷 입었지만 조선시대 양반 20%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8명 가운데 10명 가운데 8명은 쌍놈이든지 노비든지 정말 다 천출이요. 그러면 우리 사람답게 살았겠습니까? 다 백정이라고 무시하고 1594년 그 갑오년에 개혁이 이는 갑오경장, 그때까지 양반 쌍놈 노비 다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도 동네에서 정육점 하시는 분들을 어른들이 보면 저런 백정놈 그렇게 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모두가 다 지옥이에요. 권씨만 빼놓고 저는 권씨요. 안동 권씨는 양반이라니까요. 족보 한번 봅시다. 우린 족보를 봐도요, 안동 권씨는요 우리나라에서요 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그건 거짓이 안 돼요. 다른 족보들은 일제시대 끝날 그 무렵에 다 돈 번 사람들이 다 개족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집안에 막 몇 대서 싹 다 구라요, 구라.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인간같이 못하게 살았다니까요.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고 해보십시오. 징용 끌려가야지, 징병 나가야지, 여자들은 정신대 끌려가야지, 땅 뺏겨야지. 일제시대처럼 수탈 많이 당한 흔적이 없어요. 강원도에 가보고 어디
어디 우리가 놀러 가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한테 당하였던 역사의 현장들을 오늘 구경하라고 지금 다 뭐 탄광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놨지요. 그죠? 그때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사실 헬 지옥 아닌가요? 아니 그때는 좀 그렇더라도 우리 6.25 때 태어났으면 남자들이요 17살까지 25에서 17살까지 다 끌려갔어요. 다 죽었어요. 1,000만 명 이상이 죽을 때 우리나라의 남자들 20대의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때 다 과부 천지였어요. 그러면 아이고 지금보다는 그래도 60년대 70년대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태어났어 봐요. 저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얼마나 무서웠는데 맨날 체리탄 냄새 맡아야 되고 역사의 격변기 때 지금 대학생들이 데모를 합니까? 뭐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성질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어려움이 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어려웠거든. 20대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 20대 때 정말 인생이 막막했거든. 주경야독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 할 짓 아니에요. 몸 다 맛가는 거예요. 우리 엄태경 장로님 지금도 그 회사 다니시지만 제가 엄태경 장로님 그 회사에서 아침 8시부터 가가지고 오후 4시까지 일하고 거기서 2시간 이동을 해서 저녁에 공부를 10시 반까지 하고 집에 와가지고 리포트 쓰고만 1시, 2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8시에 출근하고 잠도 못 자요. 바짝바짝 말라가요. 그때 골병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늙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면서 야 배만 안 고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서도 막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막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 삶을 버텨낼 수 있었거든요. 더러운 게 어딨어. 배고파 죽겠는데. 위험한 게 어딨어. 일할 게 없는데 돈이 없는데. 예전에는 일자리라도 많았으면 좋았지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후하고 고급스럽고 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다 어디에 미쳐있냐면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주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조선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신의 수준이 얼마나 미약하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땅을 땅의 가치로 안 보는 거예요. 땅을 소출의 가치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땅을 부동산 투기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3포세대, 7포세대, 다 포세대가 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치를 누가 이렇게 올려놨냐?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고생했지요. 일제시대 태어나셔서 6.25 전쟁 거치고 월남전 가시고 고생하면서 찢어지게 고생했거든요. 피 흘리며 고생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80년대 넘어오면서 아시안게임 시작하고 국제대회 치르면서 88 올림픽 국제대회 치르면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잘 살게 되어지면서 돈의 흐름, 금융의 흐름이 이런 거구나. 이야, 세월이 지나면서 땅값은 계속 오르지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내 삶의 소득을 손실이 안 가게 하려면 무조건 땅 사. 무조건 땅 사. 너도 나도 땅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 지으려고 땅 사고 내 농사 지으려고 땅을 산다면 그게 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내 집이 있고 내 농사 지을 땅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사꾼들이 땅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투기하려고 사다 보니까 돈 있는 자본가들만 계속해서 잘 살게 되어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뼈 빠지게 해야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뛰고 월세, 전세, 가게세 계속 뛰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음식값을 계속 올려야지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야, 월급 올려줘, 월급 올려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귀족 노조들 월급 올려줘, 월급 올려줘. 계속해서 대원이 월급을 올려주지요. 그런데 월급을 올려주는데 그 기업은 이득을 어디서 찾아요? 월급 올려주는 대신에 그 제품을 높게 책정을 해버리죠. 손해 절대 안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손해를 봅니까? 국민들 전체가 다 손해보는 거예요. 이 미련한 짓이 그 몇 사람이, 돈 있는 사람들 그 몇 사람이 정신이 썩어가지고 쉽게 돈 벌고 나만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놈의 정신이 결국에는 우리의 자식 세대들까지 못 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 역사에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랬고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고려 시대에는요 일반 국민들이요 죄송합니다 중들하고 그 시대의 최씨 무신 정권들이 모든 땅을 다 자기들이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 하나 꽂을 틈이 없다.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데모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한 거죠. 조선이 망할 때도요 안동 김씨하고 풍양 조씨하고 세도가들이 모든 땅을 다 움켜잡은 거야. 그러니까 1894년에 그 누구예요? 전봉준이, 김하중이 농민혁명 그거 동학혁명 일으키면서 제발 우리도 좀 살게 해달라 이러면서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다 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만 아니라 고대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190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상황을 도스토옙스키라든지 톨스토이의 문학 작품에 보면 다 보여요. 그때도 다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경고를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성경이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지금 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신이 병드는 것처럼 해온 것보다 더 간교하게 왕과 귀족층과 제사장층들이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짜고 서민들의 땅을 다 빼앗아버려요. 그도 공식적으로 재판을 붙여가지고 빼앗는데 그 재판이 다 거짓말이에요. 서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망한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땅을 만든 적 있느냐? 너희가 그 땅에 구획만 구워놓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옆에 사람까지 뺏어서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해가지고 지주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자본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회를 너희들이 만든다고? 야, 생각해봐. 땅 누구 거야? 내 거야. 나는 땅을 너희 자손 후손들에게 대대로 먹고 살 만큼 물려주니까 그 땅에서 땀 흘리고 그 땅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이 땅을 돈의 가치로 바꿔버리고 너희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나를 믿는 척만 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이 땅에서 다 쫓아내버릴 거야. 그 얘기가 신명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신명기에서 시작된 말씀이 한 700년 흘러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말씀,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재판이 거짓말과 거짓 맹세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반 얘기로 가고 있고 반이랑의 독한 인진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진은 쑥을 얘기합니다. 밭이랑에 나는 이 우리나라 그 아주 독한 이 그 식물로 얘기하면 옷이지, 옷나무. 여기 옷 타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옷이 타면요, 이게 스치거나 만졌다가는 이게 막 가려움과 열, 이 옷을 잘못 먹으면요 속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열 때문에 그 사람 죽습니다. 이게 옷이 엄청 무서운 건데요, 이스라엘에 나는 이 독초 가운데 인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진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아픈 통증과 가려움 때문에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아픈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맹세하고 재판할 때 다들 재판관들은 다 돈 줘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저 판 내 거라고 그래, 나한테 편 들어줘. 변호사도 검사들도 다 짜고 그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판할 때 계속 부르고 서류 보강해, 증인 좀 더 세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은 다 뺏기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먹었던 사람들의 그 간교함이 독한 인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놈들이,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과 뺏으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줘버려. 그거 방어하겠다고 나봇의 포도원, 아합 왕이 그 뺏으려고 할 때 나봇의 포도원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그 나봇의 가문 다 죽여버립니다. 차라리 욕심 내는 것 같으면 그냥 줘버리는 게 낫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진처럼 고통을 당하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데 반드시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맺는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는 우연하게 네이버에서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잘생긴 유명 연예인 두 사람이 쉬운 살인데 이 두 사람이 4년 전에 저쪽에 강남에 건물을 하나,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건물이 지금 500억이 되었다. 그리고 그 건물을 4년 전에 살 때 그 건물 가치는 370억이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끼고 두 사람이 130억을 만들어서 500억짜리 건물을 4년 만에 움켜쥐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연예인은 지분이 50대 50인데 그걸 자기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게 끝이야. 여러분, 그거 왜 했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나쁜 짓을 해먹고도, 여러분 4년 만에 130억을 가만히 앉아서 벌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사를 시키는 이런 기자도 그렇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기사를 내보내는데도 그건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본인도 그렇고, 여러분 그 자식이 가만히 앉아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불의하게 돈을 번 것, 내 돈은 거기 얼마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130억 만들었으니까 이 65억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남의 돈 굴려가지고 가만히 해서 4년 만에 130억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나도 130억은 아니지만 1000만 원, 1억. 이 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또 제 주변에 우리 여러 다른 교회 장로님들 보면 맨날 땅 얘기밖에 안 해. 그래서 나 아산에 아파트 2채 사놨어. 나 탕정에 아파트 하나 샀어. 근데 이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벌써 아파트가 3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모르고 했어도 지금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난 내 집 하나도 힘든데. 잘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집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능력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같이 설교를 안 하니까, 목사님들까지 다 그 짓거리 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설교에 힘이 없는 거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더러워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 땀 흘리며 사십시다. 내 거 아닌 것은 욕심내지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밭을 일구고, 우리 교회라는 이 밭을 일구고, 사람들 다 거짓과 욕망에 저렇게 찌들어 있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눈을 뜨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멋진 실력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줘도 정말 되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꼴지어 나가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